그 다음에요. 음양과 오행을 공부를 하겠어요. 읽어주세요. 음양의 특성. 음양이란 하나 속에 들어있는 수이다. 음양이란 언제나 함께 붙어 다니는 뗄 수 없는 짝이다. 음양이란 한 뿌리이면서도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다. 음양이란 대립하면서도 화해하고 융화하면서도 대립한다. 음양이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음양이란 때와 장소와 쓰임새에 따라 변화한다. 음양이란 금과 양이 언제나 반대한다. 음양이란 대자연 속에 흐르는 한 줄기 기운이다. 음양이란 우주의 삼라만상에 모두 존재한다. 음양이란 생명의 근원이요 천지의 길이다. 네,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네. 음양의 구분. 음양이란 원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혼돈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면서 하나 속에 둘로 나뉘어 음양이 되어 있다. 음과 양의 뜻을 살펴보면 음양은 모두 언덕 부에 쓰는데 해가 뜨면서 언덕을 중심으로 한쪽은 밝고 볕이 드는 양달의 뜻이고 양이고 다른 쪽은 그늘지는 음달로 축축하고 어둡다는 뜻의 양이다. 음양. 네. 잘못 음이다. 음양은 언덕을 중심으로 동시에 생기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이며 해의 진행에 따라 양의 음으로 변했다가 다시 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즉 해가 뜨기 전에 천지가 어둡고 깜깜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무극이라고 한다면 동쪽에서 해가 솟아오르는 순간 어둡고 답답하며 텅 비어있는 것 같던 천지가 밝은 햇빛 아래 갑자기 드러나면서 밝음과 어둠이 순간적으로 나뉘어져 양달과 음달이 동시에 생겨난 현상을 음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음양은 순식간에 함께 생겨났기 때문에 음이 먼저다 양이 먼저다라고 할 수 없으며 음이 있는 곳은 항상 양이 따르고 양이 있는 곳은 언제나 음이 존재하는 빛과 그림자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음양은 천지, 남녀, 상하, 좌우, 전후, 대소, 주야, 동정, 생사, 홀자, 화수, 강약, 부기와 분천, 정신과 물질이다. 즉 하늘, 남자, 위, 왼쪽, 앞, 큰 것, 낮, 움직임, 참, 홀수, 불, 강함, 부기, 정신 등은 양이고 땅, 여자, 아래, 오른쪽, 뒤, 작은 것, 밤, 고요함, 죽음, 짝수, 물, 약함, 빈천, 물질적인 것 등은 음이다. 네. 그래서 음양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동양 사람들은 항상 음양이 뭐다 이렇게 늘 들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음양이라는 거 여기 설명처럼 여기는 이 글자가 언덕이라는 뜻이래요. 언덕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해가 비치는 곳이니까 이것을 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반대편은 해가 안 비치잖아요. 그늘졌어요. 그거를 음이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글자를 의미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음양 오행설에 관한 이론적인 거를 혹시 또 공부를 더 하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했어요. 뭐 노자, 공자 이러면서 이제 음양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음양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태양이 비추는 곳이 양이고 태양이 비치지 않는 그 반대편을 음이라고 한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양이 천지와 남녀와 상하와 좌우와 뭐 밝은 것, 어두운 것, 축축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양은 남자요, 음은 여자요 모든 것들을 음양으로 나타내고 그러면서 또 음양에서 다시 오행으로 발전을 하고 양은 기운이면 오행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보면은 이 사주는 양과 오행이 동시에 사주팔자를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가 음만으로 있거나 양만으로 있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고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사주 자체도 좋고 그 사람의 성품도 좋다. 그래서 음양은 골고루 조화를 이루고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설에 관한 것은 이제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음양의 법칙, 음양의 성격을 한번 봐주실게요. 읽어주세요. 음양의 상대성. 음양의 상대성. 음양이란 하늘 속에 있는 별로서 뗄 수 없는 짝이다. 음양이란 짝이 있어야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으며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고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듯이 우주의 삼라만상은 음양이란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처럼 음양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즉 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서로가 항상 마주하면서 의존하거나 제한을 받는 관계로서 서로의 역할을 뚜렷하게 살아있는 것을 말한다.
음양의 변화성. 음양이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음이 항상 음을 상징하거나 음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때와 장소와 쓰임에 따라 음을 상징했던 것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었던 것이 음이 된다. 음지가 변하여 양지가 되고 야당이 변하여 여당이 되며 오늘의 패자가 내일은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음양은 시간의 변화와 기준에 따라 양이 음이 될 수도 있고 음이 양이 될 수도 있다. 음양오해 음양의 공존성. 공존성. 공존. 네. 이게 존재구나. 음양은 항상 함께 존재한다. 밝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곳이나 그늘진 곳이 함께한다. 계절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음에 해당하는 추운 겨울은 습하고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화인 양의 기운으로 더운 여름은 음의 기운이 습기가 많아 눅눅한 것처럼 음양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음양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음양을 간단한 의미를 알았고, 그 다음에 음양이 언제나 상대적이다. 짝이 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변화한다. 항상 여기 양이었다가 음인데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 반드시 바뀌겠죠. 그래서 변화한다. 항상 변화하고, 그리고 항상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음양의 성질을, 기본적인 성질을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행의 의미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태극에서 음양의 두 기운이 나타나고 정신과 물질로 만물은 존재한다. 만물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다섯 가지의 정기를 형상을 갖추어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주의 질서가 생기는데 이것이 오행의 목화토금수이다. 오자는 우주의 만물이 다섯 가지의 법칙과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행자는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며 순화하는 것을 뜻한다. 오행은 우주의 질서와 인생을 다섯 가지 모습으로 나타낸 것으로 무형과 유형의 양면성을 띠고 있어 우주의 운동과 자연의 변화에 비추어 볼 수 있다. 오행은 다섯이 걸어간다는 뜻이다. 우주가 가는 다섯 가지 기류 질서이며 자연의 순환이나 인생의 걸음까지 성장한다. 오행은 우주의 다섯 가지 걸음걸이이며 그 자체가 우주의 질서이고 우주는 그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 오행은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의 눈이고 모든 존재와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음양이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이고요. 이게 오행은 다섯 가지가 걸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빨리 읽으면 큰일 나죠. 자꾸 빨리 읽어서 순간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오행. 그래서 이제 오행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다. 다섯 가지가 행, 걸어간다, 행한다, 뭐 이동한다 이런 뜻이고요. 음양 오행에서 음양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그 음양에서 다섯 가지가 분리되어서 나온 것이 목화토금수입니다. 그러면 이 오행이라는 거는 동양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섯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섯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그 다섯 가지 요소라는 건 목화토금수로 나누고 이 목화에서 다시 음양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그럼 오행이라는 거는 생, 장, 화, 수, 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맨 밑에. 그럼 이제 생이라는 게 생장, 화, 수장이니까 생은 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화가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제가 잘 못 썼을 수도 있어요. 수예요. 거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장자는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써볼게요. 이렇게 풀을 쓰고 그 다음에 한자는 잘 못 쓰니까 그래서 생겨나고 이 다음에 자라나고 여기가 이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변화하고 거두어들이고 저장하고 오행이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한자로 이제 이 화자라는 거를 되게 우리나라 말로 화자의 의미가 너무 많아서 적절히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겨나서 자라고 변화하고 그다음 변화하면서 결실이라는 걸 맺어야 거두어들이고 또 그것을 저장하고 저장한 것이 다시 또 생겨나고 이렇게 저장한 것을 뿌려서 다시 생겨나고 하는 것을 이제 오행의 순환 과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우주의 오행을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우주는 음양이 맞물려 있는 거대한 태극체로서 양의 과정에서는 팽창을 하며 물질과 에너지를 발산하고 음의 과정에서는 물질과 에너지를 수렴한다. 이 과정은 원의 순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끝없이 팽창하여 폭발하거나 한없이 수축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네, 지금 이제 오행이라는 것이 목, 화, 토, 금, 수이다 설명을 하고요. 그럼 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생이다, 생겨나는 것이다. 화라는 것은 기르는, 커가는 과정이다. 그거를 1단계는 목이다. 그래서 1단계는 팽창이다. 그 다음에 1단계는 생겨나는 것이다. 2단계는 팽창이다. 3단계는 화, 변화이다. 그러니까 토는 이제 변하고 화는 자라나는 것이고 팽창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수축이라고 했죠. 예, 수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수는 여기 저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겨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변화를 거쳐서 수축하는 과정이다. 수축이라고 해도 되고 수렴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수렴을 하고 모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생장, 팽창과 저장, 수축의 단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는 목화와 금수가 머무는 과정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토이다.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지금까지 읽은 거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선생님은요? 아니, 모르는 게 있다면 잘 질문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갔어요. 읽으면 네. 이런 거구나. 그렇구나. 네. 그 정도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사주를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는 사주라는 거의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주라는 것이 4가지 기둥이란 뜻이다.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음양오행 부호로 음양오행 부호를 60갑자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태어난 해는 연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둥주자를 쓰는 거죠. 연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월은 월주라고 하고, 태어난 날은 일주라고 하고, 태어난 시간은 시주라고 해서 각각 연월일시에 주자를 붙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설명은 이제 사주가 전체적인 그 4기둥 자체가 음양오행의 질량, 구조의 허실을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그 자체에 이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의 성향, 그 다음에 앞으로 오는 이 사람의 운세의 기륭하복을 논하는 것이 사주명리학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음양오행을 골고루 갖추면 이 사주팔자의 음양오행을 판단을 하여 골고루 갖추면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사람이 어떠하냐? 총명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인격도 조화와 균형을, 성격도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이 기본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다. 유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잘 갖추면 또 큰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큰일을 하고 또 조화와 균형을 잘 갖추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무난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4개의 기둥으로 음양오행의 균형을 봤을 때 너무 치우쳤다,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사람 됨도 좀 치우침이 있고, 그 사람의 삶도 치우침이 있어서 풍파가 있을 수 있고, 치우친 게 반드시 나쁘다가 아니고 치우쳐서 그 사람이 어떤 기운이 강하면 그 강한 기운 자체의 세상 일도 강하게 이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자체의 음양오행의 균형, 조화,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사주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사주가 너무 치우치면 치우친 대로 그 사람의 모습도 치우치고 성격도 치우치고 또 건강도 이상한 경우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좀
예, 비정상적이거나 뭐 사고가 좀 건전하지 못하거나 또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결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이 사주팔자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연주를 정하는 법을 읽어주세요. 연주. 사주를 정하는 연주. 연주를 태세라고 하면 몇 년도에 출생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만세력을 찾아보면 생년의 천지를 알 수 있다. 천지 맞나? 간지. 어? 간지. 아 간지. 네. 천으로 있네. 간이 뭐지? 연주는 양력이나 음력의 정월 초하루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춘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네, 거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입춘. 그러니까 이제 사주팔자는 해가 바뀌는 게 입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양력 2월 4일, 2월 5일이 입춘입니다. 입춘일에 태어났을 경우 입춘 절입 시각과 출생한 시각을 계산하여 전년과 금년을 구분한다. 입춘은 대개 양력 2월 4일에 해당된다. 전후 1일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네, 그래서 만약에 1994년 2월 4일 오후 1시 45분에 태어나면 이 사람은 계유가 아니라 갑술이다. 그래서 2월 4일이 되어야 그 다음 연도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세력에 정확하게 숫자를 기입을 하면 스마트폰이 딱 알아서 입춘이 지났는지 입춘 전인지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책으로 된 만세력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가 오늘 만세력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 했는데 그냥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뽑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만세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주를 정하는 법은 입춘을 기준으로 연주를 정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도 월주를 찾으세요. 저랑 조금 다르시구나, 푸른트가. 그죠? 네, 월주 바로 밑에 네. 있어요. 월주는 여기는 월을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주를 정하는 방법, 시주를 정하는 방법을 저는 이제 이 스마트폰 만세력이 없는 시절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다 공부를 하고 여기 있는 이 표를 다 외워야 돼요. 외워서 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세력을 볼 줄 알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왜냐면 지금은 이거를 읽고 외우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넘기세요. 그럼 이제 시주를 정하는 법까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잠깐 서머타임이라는 걸 했어요. 서머타임을 한 거는 그 서머타임을 뒤에 보면은 언제 몇 년도부터 몇 시까지 했느냐를 쭉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꼭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때가 있었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사주를 뽑기 때문에 이거는 스마트폰 앱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도 이 서머타임이 있을 때는 사주의 시각을 변경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